안녕하세요. 아리즈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인 톰 호지킨슨의 언제나 일요일처럼 이란 책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혼자서도 잘 먹었습니다를 쓴 히라마스 요코에 따르면요. 혼밥과 혼술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고생했다는 작은 토닥토닥일 수도 있지만 그냥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냥 주는 선물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자기 개발 서적에는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보상을 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심리로 인해 발생하는 도파민 호르몬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받은 선물은 더욱 가슴 뛰지 않을까요? 소확행은 기계 같은 규칙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언제든 나 자신에게 멋진 선물 꾸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인 고로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 또한 이와 다르지 않겠지요. 혼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잠들기 전 맥주 한 캔을 빠뜨리지 않는답니다. 슬로우 조깅의 창시자인 다나카 히로아키는 기분 좋게 달린 후 마시는 맥주 한 캔이 꿀맛이라 했습니다. 혼술 또한 열심히 달리거나 글을 쓴 데 대한 자기 보상이요. 그냥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저는 슬로우 라이프를 살게 되면서부터 음주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시고 싶은 날에는 기꺼이 혼술을 즐깁니다. 가령 방콕 카오산 로드에 짐을 푼 뒤 슬리퍼를 끌고 어슬렁어슬렁 밤거리를 혼자 거닌다고 합시다. 배낭여행자의 천국에는 불빛이 휘황찬란하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백패커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합니다. 이때 어찌 맥주 한 캔 까서 손에 쥐고 걷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커피 한잔 하듯 저는 그냥 맥주 한 캔 할 따름입니다. 저는 현재 솔로충이며 혼밥과 혼술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럿이 먹는 점심 식사 자리를 피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점심 식사는 본디 즐겁고 유쾌한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밝히기 위해 오늘은 톰 호지킨슨의 언제나 일요일처럼 이라는 책을 통해 즐겨온 사교의 장으로서의 점심 식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톰 호지킨슨은 제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영국 작가입니다. 그는 세계 제일의 게으름뱅이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기는커녕 그것을 장점으로 삼아 게으름뱅이라는 잡지까지 창간합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 널리 퍼진 게으름꾼들을 인터뷰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는 게으르면 굶어 죽는다는 자본주의의 편견을 몸소 불식시킨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으름이 사업 아이템이 된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게으름에 관련된 유형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관심사는 돈 벌기보다는 자본주의와 관련된 과속 문화에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매우 영특하고 뛰어난 글재주를 지녔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글쓰기 재주는 필수인 듯 합니다. 오늘 다룰 그의 책 언제나 일요일처럼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제대로 피울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오전 8시의 제목은 왜 벌떡 일어나는가? 이고 오전 10시의 타이틀은 이불 속에서 뒹굴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게으름꾼은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11시에 자는 저도 호지킨슨의 견해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딱히 출근할 일이 없으면 10시까지 따뜻한 이불 안에서 뒹굴거려도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유쾌한 상상을 마음껏 즐기면서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오전 내내 침대 속에서 뒹굴거리면서 가장 어려운 수학과 철학의 문제를 갖고 놀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아침 이불 속은 단연 최고의 사유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마트폰을 비롯한 외부 자극에서 철저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커튼을 두껍게 쳐서 아직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거나 껴안고 이리저리 뒹굴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에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잡스러운 상상도 계속 하다 보면 지겨우니까요. 제가 20-80 법칙이나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를 통해 사유와 상상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규칙적으로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저는 기상시간과 취침시간만큼은 정확히 지키고자 합니다. 16대8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는 만큼 아침은 굶어야 하겠지요. 이 때문에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패스하면서 10시까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것은 제 삶의 패턴에 전혀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경험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는 편이 훨씬 제게 유익합니다. 일요일 아침의 이불 속이 제게는 주일 교회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위인 폴 라파르크가 지적했듯이 하느님도 천지 창조 후에 하루는 쉬셨습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으니 만큼 토요일 오전에 교회를 가고 일요일 아침에는 정말로 뒹굴뒹굴 쉬면 안 될까요? 저는 모든 사회적 일정은 오후에 시작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가면 리조트에서 오전 내내 뒹굴거립니다. 원래 인간 본성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즐기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오전에는 본디 혼자서 뒹굴거리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꼼지락꼼지락 장난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게으름꾼이라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요. 호지킨스는 일단 오후 1시를 점심시간의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로 고생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점심 식사 시간을 오후 1시로 늦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평소에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전 시간은 가장 업무 효율성이 높은 때입니다. 길면 길수록 좋지요. 그런데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식사하러 가면 사실 오전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1시부터 6시까지 이어지는 오후 근무 시간은 너무 길지요. 생체 리듬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체식의 이론에 따르면 오전은 상승, 오후는 하강이기 때문입니다. 하강이 길어서야 안 되겠죠. 9시에서 오후 1시,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로 시간표를 조정해야만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 되어 균형이 잡히지요. 실제로 산업혁명 초기에는 점심 식사 시간이 오후 1시였습니다. 12시에 점심 식사를 해야 한다는 룰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낮잠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점심 식사를 하고 2시에 사무실로 돌아와 양치질을 한 뒤에 곧바로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2시 반에 깨면 오후에는 그야말로 높은 업무 효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 동안 사무실 전등을 끄는 것은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생체식의 이론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그다지 효용이 없습니다.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후 1시 이전에 잠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2시 전후로 해서 슬슬 졸리기 시작하지요. 이는 식곤증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디 낮잠을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식곤증이 문제라면 어째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후에는 식곤증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식곤증은 오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낮에 졸리는 까닭이 식곤증이 아니라 생체 시계에 따른 본성임을 밝힌 연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생체 시계를 고려한 업무 시간 재분배는 회사 측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점심 식사 시간대 확정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호지킨스는 점심 식사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아주 멀지 않은 옛날만 해도 점심시간이란 친구 및 동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2~3시간을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식사 후에는 인근을 산책하거나 갤러리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떠할까요? 슬로우 라이프에 따른 슬로우 푸드 문화는 각박한 자본주의 노동윤리에 패해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속도에 감염된 미국인들의 생활 문화가 한가로운 점심을 파괴했다고 지적합니다. 산문가 이모당은 현대인들은 삶의 템포가 너무 빨라서 먹고 요리하는 문제에 점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 먹는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하고 따끔하게 비판합니다. 호지킨스는 말합니다. 사람 사이의 사귐과 즐거움이란 점심 메뉴에서 사라져버렸다. 일, 진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 라는 위대한 신 앞에 점심시간은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이제는 누구도 여유롭게 점심을 즐기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워라밸을 회사에 있는 시간 그리고 회사에 없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업무 외 시간, 즉 회사에 없는 시간이라는 점을 망각하곤 합니다. 워라밸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를 단순히 2개로 쪼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워크와 라이프는 짧게 자주 반복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점심시간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어야만 합니다. 업무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재충전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충전 시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사고에 기초합니다. 말하자면 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지요. 식사 시간을 포함한 모든 업무 외 시간은 업무를 위한 재충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보다 훨씬 중요한 삶의 기본 토대이지요. 호지킨슨 연사의 마지막 외침을 인용하며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자 이 사회의 통치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앗아가 버린 시간이다. 겁을 집어먹고 책상에 붙들려 앉아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 점심시간은 일의 능률과 효율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는 시간이다. 제대로 된 점심이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편안하고 유쾌하며 흥겨운 교제의 장, 그런 점심시간이야말로 게으름꾼을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리즈웰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